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며 깔끔한 상태의 외벽과 지붕, 그리고 넓은 토지들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전원생활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다소 삭막하면서 볼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으로 나만의 정원을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가장 깊숙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내부는 아주 조용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 내부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아 터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이라 볼 수 있으며 정남향 배치로 이뤄진 주택은 다른 주택에 의해 조망권이 침범받지도 않고 해가 떠 있을 때는 햇살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속에서 설명드리는 확실한 가격대와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를 꼭 확인해 주시고 땅땅정보통이 추천드리는 가격과 분석한 내용을 검토해 주신 뒤 좋은 현황을 보유한 토지와 전원주택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응원과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늘 좋은 물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현황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68.46제곱미터 81.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86.46제곱미터로 56.4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5년 9월 23일로 이제 9년이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외부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리가 잘 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으며 대수선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나 외벽으로 약간 오염된 부분이 있어 고압수를 이용해 외벽 청소는 한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처마 끝단과 1층 하단부에 오염된 흔적이 존재하고 2층 발코니와 지붕의 측면 쪽으로도 오염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벽이나 지붕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며 마을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내용으론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주말이나 평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사용을 해준다고 하면 집 내부로 위치한 보일러도 작동이 될 것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벽돌 쌓기 및 판넬 마감으로 되어 있고 창호는 PVC 샤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잠시 주택 내부 사진을 확인해보면 내부로는 목재 판넬과 황토 및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정말 깔끔한 상태로 사용 중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 내부에 짐이 존재하긴 하나 여러분이 취득하신 뒤 짐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시면 되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규모가 큰 만큼 아름다운 현황인 점도 분명하고 내부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이니 별다른 부담감 없이 취득하신 뒤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더라도 상당히 넓은 앞마당이 존재하고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답답하지도 않아 보이고 마당으로 파쇄석 자갈을 깔아두셨기에 여름철 장마로 인해 마당이 질퍽해지거나 건조할 때 흙먼지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너무나 넓은 편이라 펜스를 설치하신 뒤 아이들이나 손주들 놀이터 공간으로 꾸며두거나 반려동물을 위한 앞마당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카메라를 확대시켜야 주택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만큼 마당의 이격거리가 상당한 편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를 통해 상당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주택의 반대편 측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폐기물이 보이지만 차양으로 이뤄진 측면 공간도 전혀 부족함 없는 크기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조성된 텃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힘에 부칠 수도 있어 보이며 관리되지 않는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에는 인공 연못이나 정자를 하나 설치하신 뒤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편안한 노후 생활과 즐거운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선택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지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하니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 뒤에 즐거움이 함께 하려면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적당한 텃밭을 가꾸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으로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마을에서 가장 위편에 소재하기에 조망도 좋은 편에 혐오시설이 가까이 없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바로 앞으로 물도 흘러주고 더욱더 탁 트인 전망이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취득 가능하니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해당 물건의 토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토지는 전체 5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으로 출입하는 앞마당을 포함해 전면으로 이루어진 텃밭 공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토지 모두 빠짐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취득하셔야 할 내용도 없고 법적인 분쟁 사항도 예상되지 않아 누구나 취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5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들은 3필지의 대지와 도로 1필지, 답 1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토지 면적은 1531제곱미터로 463.1평입니다. 토지들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지가 1필지 포함되어 있어 농지증 발급이 필요하긴 하나 실제 현황도 모두 농지로 사용 중인 상태라 농지증 발급에 별다른 어려움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 정방향에서 확인해보면 더욱 확실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필지로 이루어진 토지 중에서 이렇게 3필지가 대지가 되고 필지별 면적은 107.6평, 79.8평, 37.5평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우 바로 앞으로 위치한 빈집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면적은 31.4평입니다. 마지막 토지인 답의 경우 주택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06.6평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여줍니다. 해당 토지 위로 비닐하우스와 견사,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텃밭으로 활용 중인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지들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고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대략 여기까진 국유지 정식도로가 이어져 있지만 해당 주택을 지나 집 앞까진 모두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에 다른 주택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로, 그리고 집 뒤편으로 이어진 농지까지도 접근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 해당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예상되지 않으며 현황도로로 인정받았기에 건축허가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차량을 통해서 집 앞까지 이동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주의를 기울이며 진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46.1평, 2층은 10.2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연면적은 56.4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15년 9월 23일입니다. 1층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과 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방 하나, 욕실, 드레스룸, 보일러실, 복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값은 그대로 다 준다고 해도 건물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기에 헐값으로 취득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표시되는 면적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내부 사진을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생각보다 깔끔한 현황임을 체크할 수 있었고 측면으로 소재한 차양도 현황이 나쁘지 않아 별다른 수리나 보수 작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긴 하지만 비닐하우스와 견사, 컨테이너 등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것들이라 여러분께서 취득하시는 현황에 별다른 불편함을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현장 영상과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해봤듯
도로폭이 좁다는 아쉬운 점이 남아있으니 꼭 현장에 방문해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세한 금액과 권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창녕, 합천, 고령, 대구, 경산, 청도, 밀양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창녕군청까지 자차 기준 15분 정도가 소요되며 대구광역시청 기준 1시간, 창원에선 1시간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시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찾아오시는 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물건지로 확대해보면 북측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이고 있으며 남측으론 창녕군청이 소재합니다. 물론 대구도심지가 아니긴 하나 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은 이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편이고 설령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기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창녕군청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도 충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별다른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으며 집 주변으론 국도와 지방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왕복 2차선의 국도를 통해 이동하다 마을길로 접어들어가시면 됩니다.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들어가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을 유지하나 부분적으로 3m 폭으로 이뤄진 도로도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규모는 작은 편에 바로 앞으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긴 하나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노선이 적기에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아 자차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쯤까진 차량 진입이 원활하나 여기서부턴 아주 좁아지기에 벽에 추돌하지 않게 서행하며 진입하시길 추천드리고 운전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차량은 아래편에 주차한 뒤 걸어서 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존재하진 않지만 집 뒤편으로 분묘가 소재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집 앞마당에서 뒤편에 위치한 묘지를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입니다. 머니옥션에서 제공해드리는 내용처럼 전체 5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지적도를 통해 살펴봐도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바로 옆으론 현황도로가 소재하기에 차량 진입이나 도로 분쟁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방위도 정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채광량이 상당히 좋고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의 조망을 가리는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답답한 느낌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485,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소재하며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8,170만 원이고 현재 수혜 유찰로 인해 2억 4,4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설명드린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에 조금 더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3차의 평당 가격은 52만 원이고 4회차엔 1억 9,500만 원으로 평당 42만 원, 5회차엔 1억 5,600만 원으로 평당 33만 원, 6회차엔 1억 2,500만 원으로 평당 27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1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거래된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보단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판단되며 오늘 물건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진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꼭 감안해서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토지와 주택은 모두 포함된 상태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철거와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상태입니다. 5필지로 이뤄진 토지는 전체 1억 8,600만 원에 평가됐고 주택의 경우 1억 9,690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차를 거듭하며 토지는 1억 1,960만 원, 건물은 1억 2,600만 원 정도가 되며 땅값이 하락하지 않고 평가된 금액처럼만 거래된다면 주택은 사실상 5,700만 원에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찰된다면 더욱더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니 현장에 방문하셔서 상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묘지 및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새 필지로 이뤄진 대지는 남서측 하양 경사지세 내 세로장 방향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이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고 지목이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북서측 일부만 도로로 이용 중이고 나머지 토지는 미개설된 상태로 주거용 건부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는 바로 앞 빈집이 살짝 침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크지 않아 측량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지는 남서측 하양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의 부속토지로 활용 중이고 일부는 번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며 별도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게 없으며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는 주인에게 철거 및 이동을 요구하시면 되고 지금은 수풀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목재를 이용해 만들어둔 통행로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는 너무나 쉬운 편이라 큰 비용이 예상되진 않으니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와 조경석 등은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고 주택에 설치된 데크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보증금 1억의 임차인분이 계신데 말소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하셨기에 대항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계약서상 인도일이 한 달 정도 빠르긴 하나 그래도 말소 기준일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평균적인 명도 비용보다 과한 이사 비용을 요구할 경우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15년 12월 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물론 개인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호불호가 나눠질 순 있지만 저렴한 가격대로만 취득한다면 좋은 물건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주택까지 이어진 진입로가 좁은 편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고 주택도 부분적으로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